오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거 평소에 들어보셨나요? 지구단위를 배워놓고 텔레비 라디오 뉴스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뭐 용산 무슨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 완화하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3종, 2종 일반 주거가 대부분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적률이 300%예요. 그러면 최대로 용적률을 준주거로 바꿔도 500%고 뭐 상업적으로 바꾸면 특혜 시비가 있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0%를 500% 해본들 초고층 아파트 못 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55층 짓는다 이 말 나오죠. 왜 그러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그 용적률을 또 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대부분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용어를 먼저 한번 보면, 한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란 말 나왔잖아요. 도시군 계획이란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즉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립 대상 지역에 여기 객관식으로도 봐야 돼요. 전부다, 일부다, 일부. 시험에는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요. 찬찬히 부천시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부천시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면 의미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그러면 부천시를 전부를, 인천시의 전부를, 시흥시의 전부를 대한민국 전부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줄 칠 때 이 문장이 5줄이면 5줄을 5줄 다 치는 사람은 안 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 여기만 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또는 전부 일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어디냐? 특별시예요. 광역시예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얘를 말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전부다, 일부다, 일부. 일부를 부천시에 요 역곡동 재개발하는 요 일부, 택지 개발하는 일부에 대하여 잘 보시면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자, 좋은 말 다 나오잖아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뭘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든 그때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일단 머릿속에 항상 제가 늘상 얘기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하는 것.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특별성 시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것, 구역 지정 변경하는 것,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 이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에서 객관식으로 틀리게 나오는 부분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를 전부로 바꾼다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걸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바꿔서 틀린 거 골라주셔야 할 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대요. 그러면 저기 65페이지 맨 밑에 지정 대상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일단은 이 왁구를 짜야 될 거 아니야. 지구 얘는 막 페이지 넘어가니까 여기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이란 여기에 하나의 설계인데 도시 설계 지구 단위 계획을 짜서 적용할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어디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될까? 이게 단어가 추상적인데 여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이 동네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래로 시험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지구 단위 쪽이 작년에 이번 시험에 33회 시험에 얘가 안 나온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얘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이번에 안 나왔다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100% 나오죠. 100% 나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옛날에는 뭐였냐면 옛날 게 훨씬 더 이게 와닿아요. 도시 설계. 도시 설계를 짜서 설계대로 계획 도시를 만드는 개념. 도시 설계 구역. 도시 설계 구역. 아, 설계 짜서 계획 도시로 설계를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 개발하는구나. 뭐 와닿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뭘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 도시 만드는 개념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냐 얘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번에 대상에 1번 임의적 지정 대상이란 말 나오죠. 그럼 야는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한 장 넘겨보세요. 그 66페이지 하단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그냥 제목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래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오른쪽 상단을 보니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란 말도 나오죠. 도시 지역 외라는 것은 어딜 말할까요? 내 고향 전라남도 해남이요 이런 데 하지 말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왜 도관농자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는 몇 개 용도 지역? 4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지문에 이제 찬찬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될 수 있다 하면 맞다고 틀리다고. 그럼 제목만 봐도 나오잖아요. 도시지역 외 지역도 지정한다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왼쪽에 와 보니까 아까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얘기는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의무적이란 말 나왔죠 아까.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딱 지정했다. 100만 평 정도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을 때 토지 이용의 규제는 어떻게 할까요? 규제를. 결론부터 내리고 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그래야 뭘 알지. 자, 어딜 보냐면은 69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69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지정효과 실효 이런 말 나오나요? 자, 1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제목줄 탁 치고 재밌는 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는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더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종 일반 주거, 준주거, 일반 상업지역, 용도지역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있는 땅은 일반 상업지역이거든. 저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단지가 고층 아파트 3종 일반 주거거든. 그 2, 3층짜리 단독 빌라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 아니면 전용 주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용도지역이 있을 텐데 게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또 지정됐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어떡하지? 자, 결론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가로 건너뛰고 건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맡겨야 된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알고 외워야 되지. 그러죠? 뭘 디리다 외우려고 그러면 디리다 외워지나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저 평온하게
법 없이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맞죠? 법 없이도 살아왔다는 얘기는 학교 졸업하고 공부 1도 해본 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로교통법도 모르잖아요. 운전면허 취득할 때 겨우 잠깐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됐다. 이 안에 땅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건물 지을 때 건물 짓고 싶어. 어디에 맞게 지어라? 그렇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걸 짜야 될 텐데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가 들어가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됐을 때 거기에 맞지 않은 건물은 건축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용도 변경 못 해. 그 생각을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기존의 용도 지역이고 다 필요 없어. 어디에 맞게 건물 지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 지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짜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라고 있죠. 우리 왜 지난주에 왜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자동으로 해제된다며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중요하지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내 3년 동그라미 다 여러분 사실은 동그라미 칠 수고를 들어주려고 색깔을 다 달리게 만들어놨다고. 이게 블록 설정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글 하신 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해봐서. 그래서 보면 거기 3년 이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딱 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에. 다음 날 또 빼버려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낸다. 빼버리라는 것은 내가 이거 지우라는 얘기 아니죠. 다음 날을 빼버려요라는 얘기는 객관식 시험 낼 때 출제자들이 다음 날 빼고 틀리게 낸다 이 얘기예요. 다음 날을 빼버립니다라고 하니까 지워버리더라고. 그게 아니고 말귀를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이라고 됐죠.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뭐라고 하냐. 그 다음 날을 시험에서는 뺍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워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이. 금방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국이 지정되면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라고. 3년 가도록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다 풀려버린다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 담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거 들어갈까?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지? 다 합니다, 이게. 이 안에 집어넣고 그걸로 공부를 하는 거지. 난삽하게 계속 펴지는 게 아니고 객관식 공부는 탁 틀딱 잡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객관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거나 할 때마다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이 절차 배웠잖아요. 첫 주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거 할 때 그죠?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지방의회 의견 다 들어서 입안을 해가지고 협의심의 거쳐 결정을 하고 그럼 그 절차를 거쳐 결정을 했다.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난주에 물으니까 뭐 지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도 뭐 이렇게. 그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부터 최근에 만들어지는 마곡이나 판교 신도시처럼 신도시들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에요. 불도저를 밀고 신도시 개발하는 곳을 설계 짜서 계획도시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구나. 두 번째, 오랜 동안 묶었다가 규제를 심하게 했다가 툭 풀어놓으면 난개발 되겠죠. 40년간 개발제한구역을 묶어놓고 있다가 툭하니 해제를 해요. 해제만 해놓으면 40년간 묶였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도 갖추지도 않고 하니까 도시경 엉망되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 설계를 짜서 계획 도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교과서 또 보면 어디를 봐야 되냐? 저기 65페이지 하단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임의적 지정 대상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운수는 자 다음에 해당한 지역 여기에 얘네들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부동산 공법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냅니다. 우리 공법은 그런 식으로 말장난 안 쳐도 공부한 사람 안 사람 딱 쏙가냅니다. 근데 중개사법령은 중개사 실무는 너무 조문이 양이 작으니까 맨날 말장난 치고 토시장난 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 공법은 점잖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과목들하고는 품격이 달라요. 그래서 공법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내질 않아. 그런데 아예 법조문이 이게 탁 나눠진 거야. 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지정해야 한다. 요런 거는 가끔 지문에서 툭툭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보면 얘네들 보면 잘 봐봐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란 말 나오죠. 요 2장에서 배울 거거든. 정비구역은 3장에서 배운다. 재개발, 재건축. 불도저 밀고 개발 사업하거나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신도시 택지 개발하거나 아파트 지으려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여기 다 전부 보면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특구같이 이렇게 불도저 밀고 신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 할 때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 지구단위 계획이 옛날에 도시 설계거든요. 설계 짜서 계획도시로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구역, 정비구역 이건 대가리 따서 여는 게 아니에요. 택지 개발하고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특구같이 불도저 밀면서 신도시 만드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용도 지구란 말 나왔죠. 그럼 시험에는 자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요? 자 용도 지구라고 두드리 뭉쳤죠. 우리가 배운 용도 지구는 몇 가지?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이라고 들어봤죠? 네. 경관지구 있었죠? 네. 고도지구 있었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있잖아요. 네. 자 방제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고 방제지구는 마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한 30분씩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 사전에는 복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요.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복습, 복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수 혈전 뭐 이런 거 다 싫어하잖아. 예습은 뭐 더 싫어해요. 그 꿈자리에서 나와요. 복습이라는 단어 진짜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 뭐 이런 건 되게 싫어하잖아. 경관지구는 예를 들어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자. 그럼 무슨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면 자연 방제지구. 시자. 그럼 하여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라는 거 들어는 봤죠? 그러면 시험에서 법은 이렇게 됐는데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 고도지구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있어 없어요? 그럼 시험에는 용도지구 이렇게 안 낸다니까. 용도지구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 9개. 하나 꺼내서 낸다고 이렇게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용도지구가 어떤 건지 알아놔야지. 예? 그리고 우리 불도저 미는 거 어떻게. 불도저 미는 신도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잘 보셔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우리 배운 거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들어본 적이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도 그죠? 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하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요 유보 기간은 5년 내지 20년. 요거에 그다음에 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주정 구역인데 안만 봐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없지요. 그놈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일이 없거든. 입주이제 최소 구역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계약가 탄생 안 했으니까. 그래 여러분 땅이 이런 걸로 묶이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곡소리 나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다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축사나 누에고치나 키우라고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그죠? 이런 걸로 묶였다, 공원으로 묶였다, 골병 든다니까 그 땅은요. 근데 못 올라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해.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 걸로 묶였다가 뭐 되는 곳. 생각을 해보세요.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수십 년간 해제를 하면 해제만 해놓고 방치하면 얼마나 난개발 되겠냐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짜가지고 계획도시로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저런 걸로 묶인 곳이나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되면서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할 때 이런 걸로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되는.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어요 아니에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자,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했더니 아니요. 아니면 어디요? 관리지역이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다시 보생자, 800 기억나죠? 용적률? 건폐율 둘. 그럼 도시지역 중에는 제일 규제가 센 데가 녹지지역이잖아. 녹지로 묶어놓고 있다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바꿔버리면 미친 듯이 난개발 되지 않을까? 봐봐요.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된다고. 변경만 해놓으면 난개발 난리 나겠지요. 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할 때 취지가 똑같다니까 얘들이요. 봐봐, 얘들로 곡소리 나게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 묶었다가 해제되잖아 이렇게. 녹지지역이 좋아요? 주거지역이 좋아요? 아니 부동산에 출발했으면 그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녹지가 공기도 좋고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부동산 공부하기 전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잘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공원, 녹지 이런 거로 묶이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지. 묶였다가 해제되고 그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야 이거 난개발 되겠구나. 계획도시로 유도해야 되겠다 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녹지로 지정되는 거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묶였다가 뭐 되는 것이에요? 해제. 난리 나죠. 아니 40년 20년 동안 묶였다가 풀어봐봐 난리 나죠. 축사만 짓다가 그래가지고 빌딩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땅 주인 개별로 건물 지어버리면 기반시설도 없을 텐데 도시기능 마비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란 설계 짜서 계획도시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거 잘 봐봐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이거 지난주에 입주기 최소구역은 이번 텀에 안 했구나. 거점 도시 만드는 거. 영등포역 가본 적 없죠 우리? 그러면 이건 괜찮아. 두 번 반복되니까. 자, 위에 거는 얘네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얘들은 다 의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이제 툭 나오는 게 지정하여야 한다 나오는 거예요.